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각근절, 그죠? 이렇게 배웠죠, 형님들.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미국이다. 그래서 각근 하나를 없애버리면은 갓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일본을 공격을 해서 이 한미일 동맹의 삼각 트라이앵글을 깨버리면 된다는, 그죠?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할 거다. 적화통일. 자, 이거는 지금 형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본적인 사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제 형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그죠? 교과서적으로, 선전선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팩트가 중요하죠. 북한은 대한민국을 물리적으로 절대 never 내 이름을 석자를 걸고 절대 남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쟁을 걸고 남침을 한다? 그거는 강아지가 고양이를 새끼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돼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남침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북한이 뭐 전진 배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막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미국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호르무즈를 막은 거 가지고 이란을 박살을 내는데 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아니 미국하고 아무 관계없는 호르무즈 봉쇄한 것 때문에 이란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자기 나라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북한이 남침을 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김정은은 왜 저럴까? 왜 지난달부터 계속 저럴까? 뭔가 지금 자꾸 뭔가 꿍꿍이를 부리는 것 같이 왜 저럴까? 트럼프가 지금 만나줄 듯 하면서 안 만나주잖아. 트럼프가 만나줄 듯 안 만나주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이 꾸며야 되는 거야. 형님 여기 사람 있어요. 이거지. 아니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김정은이 남침을 하면서 밀고 내려올 확률이 높을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확률이 높을까? 북한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가 북한을 조지는 확률이 높을까?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남침을 하는 확률이 높을까? 내가 볼 때 미국이 북한 때리는 게 한 100배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님들. 자,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면은, 북한을 터치를 하면요, 정권 몰락이에요, 몰락. 자, 미국이 일단 북한을 건드리면은요, 북한은 정권이 몰락하거나 구석기로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의 지금 미국의 큰 트럼프, 특히 미국 해가지고 제가 트럼프로 할게요. 트럼프의 목표는 공산당 제거예요, 공산당. 공산당 제거. 빨갱이 숙청, 멸공. 이게 지금 트럼프의 기조란 말이야.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 새끼들 다 죽이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속마음이란 말이야. 그런 트럼프가 북한을 건드렸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밀당할 것 같아요? 당연히 김정은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거란 말이야. 왜? 좀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죠. 핵무기 안 돼. 한반도 비핵화. 명확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김정은은 미국을 도발을 하겠죠. 뭔 개소리냐고. 트럼프 앞에서는 끽소리 못 하더라도 돌아가서 혼자서 부들부들하면서 밥상 걷어 차겠죠. 그리고 남쪽에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액션을 취하겠죠. 근데 그거는 지가 액션을 취할 뿐이고 남침은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간단해요, 형님들. 대한민국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많은 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이야기해서 이란에는 많은 미국인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란은 미국하고 뭐 주고받는 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호르무즈를 막은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조졌죠. 명분이 뭐였어요? 핵. 자, 이제 다시 북한으로 가봅시다. 북한하고 미국은 직접적인 연루가 되어 있죠. 원비어라는 사건으로 미국과 북한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꽂았다? 아무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이란도 두드러 조지는데 자국민이 피해볼 수 있고 자국민이 위협을 받는 이런 테러에 대해서 미국이 합의를 한다? 없습니다, 협상은. 그러니까 지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 개입이 시작되면은 형님들은 안타깝겠지만 어쩌면 일시정부에서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형님 잘못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될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지.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파. 그런데 이게 형님들 일장일단이 있어. 그게 왜 일장일단이 있냐면은 이재명은 친중이잖아. 친중인데 친북을 하는 정치 세력들, 그죠? 친북을 하는 정치 세력들의 명분이 사라져버려. 이게 골 때린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 통일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친북을 하든 이제 크게 보면 친문 세력들이죠. 친북 단체들이 이제는 이 친문 세력들이 친북 세력들이 갈 곳이 없어져. 명분이 사라져 버린다. 노선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북한은 우리 동족이고 갈라져 있으니까 북한과 함께 가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통일이 됐다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통일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북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까? 공산당 만들 수가 없어. 왜? 가상의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사회주의 선동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선명한 사회주의 정당이 생기겠지. 지금은 형님들 봐봐. 민주당을 우리 보수나 우파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누구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국민들에게 착취를 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돈을 착취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90%는 저거가 처먹고 10%만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자랑하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야. 그러면 형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뒤로.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일이 돼버리면은 기존의 친북단체들은 일단 목적성을 잃어요. 그리고 이 친북단체들은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인민들의 적입니다. 니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친북 정치인들이나 친북단체들, 북한에 몰래 돈 주고 지원했던 새끼들 전부 다 숙청해야죠. 왜? 우리가 안 하면 북한 애들이 가만 안 둘걸? 홍위병들 가장 먼저 날리듯이. 결국은 형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또 분단될 거다 하는데 그럼 좀 힘든 부분이고, 북한하고 통일되면은 미군이 철수하나? 북한하고 통일되면은 미군하고 철수해요? 러시아와 우리는 큰 문제가 없고 미국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 때문에 미국은 대한민국을 전략적 기지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 이야기가 있죠. 트럼프가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북한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 좋은 관계다. 미국과 북한 좋은 관계다. 북한? 나 저번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유화 정책을 펴고 있죠. 미국이 유일하게 적대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면은 미국의 적은 중국이고 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진 기지예요. 미군은 철수를 할 수가 없고 철수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미국이 요즘 계속해서 미국은 북한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통일되면은 미군은 철수해야 되니까. 목적성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만약에 미국이 김정은을 북한하고 협상이 들어가면 어쩌면 이시 정부에서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신중한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미국도 나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면 형님들 이게 만약에 통일이 돼버리잖아. 진짜로 북한이 항복해버리지. 김정은이가 죽었다. 김정은이 딸도 죽고 김정은이 마누라도 죽고 자고 있는데 김정은이 안방을 터뜨려버렸다. 로켓 배송을 했다. 대한민국은 대혼란이라는 대혼란. 이거 이재명이 수습 못해요. 이거 민주당이 수습 못한다고. 이거 국민의힘이 수습 못합니다. 자,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은 러시아는 눈치 볼 것 뻔하고 중국은 북한이 전쟁이 났을 때 즉시 개입해야 될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 봐봐.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각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자동 군사 개입을 하게 돼 있다고. 자동으로. 자,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했어. 그럼 중국이 북한에 자동으로 군사를 보내고 이 전쟁에 개입을 해야 돼. 개입할 수 있을까? 개입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만약에 있잖아. 중국은 선택해야 돼. 중국은 선택해야 된다니까. 멸망이냐 현상유지냐. 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이야기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시진핑이 북대지가 미국의 심기를 거스리거나 강원도 쪽에 미사일을 쏘았다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했잖아. 미국이 야, 강원도에 한 3발만 쏘아봐. 자, 이거는 형님들 북한이나 중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북한과 중국은 상호조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 존나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때려버리면 중국은 무조건 북한에 개입해야 돼요.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51,800% 중국은 개입 안 합니다. 못하죠. 자, 중국 대변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이 북한이 전쟁이 나거나 자기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자동 개입하는 이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자, 이란이 공격당했습니다. 중국 개입 안 했죠. 쿠바 그냥 만세 불러버렸죠. 베네수엘라 중국 사절 눈 앞에서 데려갔어. 중국 사절이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와서 마두로 데려갔어. 중국 지켜보고 있다.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형님들 이게 내가 그랬잖아. 이래서 바둑이라는 거야. 국제 정세가 왜 제가 한판에 바둑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냐면은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오른쪽 우측 상단의 대마가 죽을 수도 있고 이 대마를 지키자니 왼쪽 하단의 귀가 먹히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 전체 판을 들여다봐야지. 그게 지금 트럼프야. 미국이 그걸 하고 있다고. 쉽게 말해서 지구의 서열 정리를 하고 있다. 중동 서열 정리 끝났죠? 지금 형님들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란, 사우디, 아랍, 오만, 카타르 조용하잖아. 심지어는 오펙도 주둥아리 쳐닫고 있어. 오펙도 조용해. 왜?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 탈퇴해버렸잖아. 오펙이 왜 생겼지? 바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오일 생산량을 자기네들이 간섭 안 받겠다고 만드는 게 오펙이잖아. 근데 오펙을 만들고 나니 어때? 지네들 스스로가 더 통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쁜 거야. 탈퇴. 이란 탈퇴. 이제 사우디나 오만이나 몇 개국 안 남았다. 카타르. 결국 와해돼 버리잖아. 결국은 다시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그 와해되는 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동은 대응하고 있잖아. 즉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게 낫다. 왜 복잡하게 우리끼리 모여가 이러냐. 그러면은 그나마 가장 발전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가 어디였어요? 사우디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서열 정리 딱 시켜준 거야 지금 중동은. 그리고 제가 그 서열 정리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 했죠? 동아시아로 넘어올 것이다. 여기가 이제 핫한 거거든.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트럼프는 1년 안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 돼요. 트럼프가 1년 안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지 한 번 더 해먹든 말든 그 다음부터는 작업 들어가야 되거든. 1년 안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지 트럼프는 남은 임기를 미국에 올빵하면서 미국 국내,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내에 자기 정치를 또 해야 되거든. 자, 이 싸움은 애초에 왜 시작이됐는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저 혼자 생뚱맞은 분석을 했어요. 무슨 분석을 해드렸죠? 트럼프는 이 지구촌의 서열 정리에 들어간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을 속된 말로 호구로 만들어놨다. 좁빈신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더 이상 미국이 이렇게 호구 잡히면 안 된다. 지구 일장은 미국이고 미국에게 저항하고 미국에게 개기는 놈들은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들을 응징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서열 정리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에너지 패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했을 때 많은 형님들은 이 새끼 이거 저도 모르는 게 아는 척 안 해.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에너지 패권이라는 거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명분일 뿐이었어요. 트럼프의 목적은 이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서열을 정리하는 거예요.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일진이야. 내가 대장이야. 찌그러져. 눈 깔어. 눈깔 예쁘게 떠. 뭐 이런 거야. 에너지 패권이라는 거는 명분일 뿐이에요. 그걸 명분으로 트럼프는 지구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자, 이란을 압도한다? 쿠바를 압도한다? 자,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 누르면 되지. 왜 정권을 바꾸라 그래? 왜 정권을 교체하라 그러지? 합의 조건이 정권 교체야. 공산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공산당 정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그게 본질이라고. 그래서 마가가 된 거야. Make America Great America.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 총 맞고 돌아가신 우리 목사 형님 있죠. 응? 총 맞고 돌아가신 목사 형님, 그리고 트럼프 기대기로 총 저격한 놈, 찰리 크크. 아, 찰리 크크는 목사가 아니야? 자, 목사 비슷한 형님이라 합시다. 아, 그냥 좀 대충 알아듣자. 아유, 그냥 뭐 그런갑다 좀 하자. 야,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목사인지 그 다 알겠냐?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자, 어쨌든 목사 비슷한 크크 형님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기대기를 저격한 저격수, 나는 있잖아. 그 두 사건이 트럼프가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트럼프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건이라 생각하거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두 가지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우파들이 결집을 하고 미국의 보수들이 결집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좌파들도 야,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보수 쪽으로 넘어왔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직의 활동도 하게 되고 직장을 얻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마약 복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사회적 지표를 봤을 때 트럼프는 그 두 사건이 트럼프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좌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감정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대처한 트럼프가 덕을 보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일을 대처했을 때 덕보다는 실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언제 도와주냐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형님들 되게 야단쳤잖아요. 야단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결국은 이 동아시아는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가 엔드게임이에요. 다 정리됐잖아 이제. 여기 하나 남았어 하나. 이제 나머지는 잔불 남았고 잔불은 이제 알아서 끄는 거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엔드게임.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트럼프 임기를 계산할 때도 그렇고 여기를 1년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미국 내정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가 제일 꼴통이야.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요즘 북한보다 더 골 아픈 게 어디야? 남한, 대한민국, 한국.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래. 미국에서도 강성 반중에 들어가는 은주 형님을 우리나라에 보냈다는 거는 작정하고 보낸 거야. 작정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중에 미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지금 한국이야. 한국. 형님들 그거 몰라?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얘가 제일 싫어. 얘를 제일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기억이라는 놈이 A도 언급하고 B도 언급하고 C도 언급했어. 그런데 D에 대해서는 no comment. 우리 되게 대인관계에 이렇게 하네. 야 김 과장 그 맛 진짜 나쁘다. 야 박 부장 그 새끼 아우 진짜 씨 밖에서 계급장 떼고 한 붙었으면 좋겠다. 야 C 대리 그거 진짜 씨발놈이다. 그런데 D 팀장은 이야기를 안 해. 왜? 이 새끼는 진짜 싫거든. 아예 언급을 안 해. 지금 미국의 행보 봐봐. 미국이 여러 나라를 지금 다 언급하고 있어. 북한도 언급하고 러시아도 언급하고 심지어는 젤렌스키도 언급하고 중국도 언급을 해. 근데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죽여버리고 싶거든. 그래. 그거야. 말도 꺼내기 싫은 거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미국은 지금 이게 형님들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형님들이 진짜 단순한 게 이런 거야. 그 노예 근성 좀 버려. 뭐 도와달라. 내가 형님들에게 희망회로를 하나 줄게. 희망회로를 하나 주는데 잘 봐. 또 이 희망회로 주면 안 되는데 이 영감들. 또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도파민에 빠지갖고 질질 흘리고 댕길 건데 진짜 큰일이네. 자 여기가 러시아야. 그죠 형님들?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가 조선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중국은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 고구려, 그 다음에 우리가 삼국시대, 고조선, 그리고 조선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중국이 한국을 대규모로 공격했을 때 6.25도 포함됩니다. 항상 중국이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대규모 공격을 했을 때 중국은 항상 패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총공을 펼치고 있어요. 미사일은 못 쏘니까 미디어나 인터넷, 컬처, 문화,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을 잠식하고 돈으로 즉 투자를 해서 한국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아마 중국의 역대 중에서 가장 지금 최근 한 5년 상간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가 투자한 기간이 아마 최근 5년일 거예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망해가고 있어. 그리고 체제적으로도 망해가고 있어. 꼭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가 중국을 못 살게 하고 우리가 중국을 공격해서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우리를 건드리면은 반드시 패망 직전까지 가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면 먹을수록 중국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한국은 중국이 먹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타고난 DNA 자체가 친미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DNA 자체가 미국과 우리는 거의 한민족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균열을 내기 위해서 반미 운동을 하고 반미 외쳤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오히려 반미를 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친미를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친중을 하던 숫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반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야. 절대 중국이 한국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이든. 그래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먹으려고 하죠. 부동산, 우리나라 채권, 그걸 중국이 많이 사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게 뭐다? 지능이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믿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우리나라에게 내다
채권을 다시 채권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이딴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뭐 맨날 잤습니까? 시장에 나온 채권을 중국이 던지면 한국이 중국에게 먹히기 직전인데 일본하고 미국은 가만 보고 있습니까? 뭐 채권에 이름이 써 있어요? 도대체 대가리 수준들이 왜 그래? 중국이 채권을 사가는 거는 자기 돈을, 즉 중국의 돈을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채권을 회수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돌려주면 뭐 우리나라가 중국에 먹혀? 아니 무슨 어디서 그런 병신 같은 발상들을 해? 그러면 미국 채권 시장은 그걸 가만 보고 있고. 아휴 참. 그래서 병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중국이 채권으로 우리나라를 먹었다 어쨌다.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 다루는 거야. 걔 병신 같은 소리라서 그게.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왜? 수익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비중을 많이 안 가져가는 것 뿐이야. 야, 그럴 것 같으면 중국이 먹은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겠네. 그러면 쿠바 채권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쿠바는 중국 땅이야. 쿠바가 미국한테 만세했는데 쿠바 중국 땅 안 됐네. 어쨌든 대한민국이 있는 동아시아, 이 동아시아가 이제 미국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대놓고 개입 안 합니다. 왜? 중국이 쪼그라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형님들 많잖아. 국민의힘이 중국하고 얼마나 대도 않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지금 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래 전 세계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 자,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쉽게 말해서 밀리터리, 즉 군, 장교, 양성과정,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교환학생 같은 신분으로 서로 MOU를 통해서 장교 양성 과정을 공유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단 한국은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혹은 북한 출신의 북한계 외국인, 즉 북한을 탈북을 하거나 북한에서 교육을 받다가 다른 나라에 귀화를 해서 북한계 외국인이나 중국인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이 작년 연말부터 이 보고를 안 했다는 거야. 그 보고를 안 하는 사람 중에 보고를 안 한 중국인 3명이 현재 장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중국인들 와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중국인이나 북한계 외국인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했냐면은, 자,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이죠. 북한군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런데 이 북한군이 우리나라에서 장교 수업을 받는다? 안 될 일이죠. 자, 이 북한군을 도와준 게 누구죠? 6.25 때? 중국이죠. 중국은 그럼 뭐죠? 공범이죠, 공범. 이 공범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교 수업을 받는다?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형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소한 내용들이 형님들이 모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 중국인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근무할 수 있고 거기에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형님들 모르고 있었죠. 아직도 기억나네? 갑자기 옛날 기억이 나네. 옛날 생각나네. 아, 나 그때 얼마나 형님들한테 욕을 뒤지게 쳐먹었는지 아직도 그날이 기억난다. 헌법재판소에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다. 헌법연구관에 중국인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어쩌라고. 그 합법이라고. 나보고 빨갱이라 했잖아. 내가 설명해줬지. 하나의 큰 재판이 있으면은 거기에 태스크포스 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법리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판사가 하는 게 아니야. 법리 연구관들이 거기 물론 연구관들이 다 판사들이지만 그 팀이 만들어져서 그 재판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미 이야기해줬잖아. 문재인 때 중국인이든 뭐든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법안이 통과됐다고. 국민의힘, 민주당 같이 손잡고 통과시킨 거잖아. 그거 왜? 불법이야? 아니 그때는 다 국민의힘 지지하면서 국민의힘 똥구녕 빨아주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난린데?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지지하잖아.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 내가 한 말이 맞았네? 나는 이래서 형님들이 싫어.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씨발 지능 낮은 새끼들이 짓거려 놓은 글 듣고 와가지고 진실을 알려줘도 내보고 빨갱이라 해서고 난 니들이 더 싫어. 그리고 나중에 내 말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 싹 안 하네. 내가 억울하다고 방송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니까 방송 진행하자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고 쓱 묻고 미안하다는 놈 한 놈도 못 봤다네. 노무현 때 그 법안을 만들어 놓고 문재인 때 통과시켰잖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는 것들이 거짓거리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중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더 친중이야 이 새끼들아. 아우 속이 후련하다. 자, 솔직히 트럼프도 좀 급하긴 급한가 봐요.
뭔가 이제 자기가 이 원하는 대로 뭔가 좀 방향이 힘을 못 잇고 있는 건 있어. 그래서 세이버 아메리카 액트가 계속 이렇게 트럼프가 강조한다는 건 뭔가 지금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내수 정치, 즉 자기 미국 내에 정치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외교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지금 최소한의 국내 정치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해외로 돌리고 있죠. 그게 이제 마지막이 한반도고. 뭐 어쨌든 세이버 아메리카 액트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골반이야.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잘 하실 거고,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형이 브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요거 재밌어서 내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야. 자, 공무원 브라인드입니다. 고용노동부. 야, 고용노동부를 고용노예부라고 해야 돼. 아, 이 형님 좀 치는데? 호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 피해망상 맞아. 호남 여수에서 일했었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 호남에는 코스트코가 없다. 호남 지역 차별하지 마라. 코스트코, 호남 지역 입점 시도. 대형 할인마트 반대. 소상공인 죽이는 땡땡이 정부 물러가라. 코스트코 입점 시도 철회 수년 뒤. 호남 지역 차별하는 땡땡 정부 물러가라. 딱이네. 왜 똑같은 거잖아. 우파에는 애국자가 없다. 가짜 애국자 모두 떠나가라. 분탕들 물러가라. 자, 형님들, 제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논리의 오류죠.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 선동일 뿐이다. 이 선동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병신이다. 아시겠죠, 형님들? 이거는 정치권의 선동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선동이에요. 정치적 선동. 호남 지역민을 차별하지 마라 하면서 지역민에게 표를 구걸하고, 소상공인 죽이는 정부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표를 구걸하고, 호남 지역 차별하는 뭐 정부는 물러가라 하면서 규탄하고, 이런 정치적 선동에 놀아나는 병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형님, 7시 뿐만이 아니고 7시를 제외한 나머지도 능지가 비슷한 애들이 만만찮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야. 아.